문명이란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즉,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요즘 뉴스에서 문명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뜨거운 이슈죠. 국민의힘 차기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해화역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투쟁을 하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향해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장연이란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차기 여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그 여파는 상당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류 정치인의 이런 발언은 충분히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충분히 장애인의 투쟁 혹은 시위를 그저 본인들의 이기적인 떼쓰기 정도로 치부하도록 만들었고, 일부 시민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장애인 혐오에 대한 불씨를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위 방식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은 이제 이 대표의 등 뒤에서 그와 함께 장애인들의 집단적 행동의 문제를 삼고 자신들의 혐오적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하철 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너네들 시위 때문에 회사를 지각하고 중요한 계약을 못 따내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상식이다. 너네가 불편한 거를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희생시키며 우리에게 불편을 주느냐? 시위할 거면 출근 시간 말고 하든지 국회 앞에서 해라. 이래서 장애인들 지원해주면 안 된다. 우리 세금이 아깝다. 천천히 이런 말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쩌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오류를 놓치고 있다는 말이 듭니다. 그 오류를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안타깝지만 당신이 타는 역사 엘리베이터, 누군가의 목숨값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불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점거 시위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인해 출발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 단체는 33555 모여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결성하였고, 그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많은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 교통수단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이 낮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한 명이 이동을 하려면 휠체어 비이용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누군가의 목숨값이며 이 목숨값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수고해주고 싸워준 결과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 감성적으로만 끌고 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것 또한 장차연의 정치적 행동으로 보고 자기네들의 편리를 위한 정치 싸움에 왜 서민들의 아침에 불편을 주느냐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소수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에 따라 신체적 불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와 편의시설입니다. 당장의 내 문제가 아니라고 덮어두고 외면하다가 그때 되면 어련히 잘 돼 있겠지 라는 마음이시라면 글쎄요,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겠네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일 테니까요. 둘째, 권리 침해는 장애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에 대한 법률사항을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분명하게 법으로도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만 이 법을 지킬 만한 구조적 강제 시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법률 조항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이자 중요한 사항은 이동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권만 침해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집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야 생존을 하고 밖에 나와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교육받고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영향을 발휘할 때에야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확인되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인식으로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예는 수없이 많지만 어느 날 동기 전도사님 교회에 강의가 있어서 아침 일찍 준비하고 나갔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기흥역이었고 그 교회가 숙대 입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1시 예배라서 한 10시 반까지 갈 생각으로 8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하철로만 길어야 1시간 47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내비에 찍히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가는 편이라 그날도 그렇게 일찍 나왔죠. 그런데 제가 교회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8시에 출발해서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를 무려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거죠. 그렇다고 지하철과 장소 간의 거리가 길었던 편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느 역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환승 구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리프트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단번에 찾기가 어려워서 승강장을 몇 바퀴를 돌다가 겨우 찾아서 영무원한테 연락하고 영무원을 기다리고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리프트를 타서 가는데 시간을 거의 1시간을 소비한 것 같아요. 다행히 앞에 찬양 드리고 광고하고 말씀 봉독이 딱 마치자마자 제가 도착해서 제게 맡겨진 시간을 섬길 수 있었지만 만약 이게 내가 다른 교회에 일일 강사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끔찍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정말 저는 더 끔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돌발 요인과 상황을 예측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예측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예측과는 또 다른 변수를 만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일 거예요. 이것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의 문명적인 모습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지하철 승하차 투쟁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혐오적 시선의 오류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대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처럼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좀 더 고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지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혹은 무식하고 과격하게 일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게 하냐에 대한 오류를 마지막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혐오의 시선에 대한 오류. 셋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어느 나라든 나라의 어떤 문제와 해결해야 할 담론들이 해결되는 과정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 목소리가 힘을 얻어서 정치적 과제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정치는 이렇듯 목소리에 힘을 주는 행동이고, 올바른 정치는 어느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합당한가를 판단하여 힘을 싣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가 분란을 겪는 이유는 이 합당한 기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에 각자 자기가 세운 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세력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있기에 이런 주제가 화두가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장애인도 이 땅에 살아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동이 자유롭고 함께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도 함께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깔려 있다면 정부라고 이렇게 20년이 넘는 싸움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비정상이 되어버린 사회는 정상적인 방법으론 그것마저 정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약속한 규칙 안에서 그 절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곁다리만 겉돌 뿐이라는 것을 조금만 세상에 관심을 갖고 들여본다면 누구나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으로 발전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아직 고도로 발달된 개체가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내 필요로 인식되지 않는 순간 그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그 옆자리에 서서 필요를 같이 외쳐줄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은 몇 안 돼 보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다 한들 그들 중 대개는 훈련받거나 비슷한 다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작은 부분 하나라도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롯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 때문이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갈등과 분열, 대립과 전쟁, 시기와 질투 등과 같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하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힌트는 바로 성경과 그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교회들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 고립된 자, 외로운 자, 불편을 겪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점차 많아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완전한 나라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 5분이 지체돼서 평생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들을 향해 힐난을 쏟는 자들이나 이런 시위 방식에 대해 걸고 넘어지며 자신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꾀하는 자나 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각자의 다른 삶의 방식과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느 한쪽도 소외받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인간이 말하는 문명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